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지막 질의까지 끝까지 들으시고 한 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적만 받으셔서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리프레시 하시라고 칭찬 먼저 해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국능 무장애 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본 사업은 군과 릉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 또한 장애 당사자로서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작년 선정릉에 이어 올해는 창경궁과 덕수궁, 동구릉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그간 진행됐던 편의시설 정비에 따라서 경사로와 진입 후 정비가 진행되었고 덕분에 많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리하게 관람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장애 공간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문화재청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하겠는데요. 첫째로 명확한 안내 부족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키워드 덕수궁과 장애인을 검색하면 휠체어 대여와 함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서비스가 있다고 표기됩니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해보면 이런 서비스를 어디서 제공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객정보센터에 문의한 결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책자는 있지만 청각장애인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장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어떤 것이 제공되는지 정확히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안내센터 등 외부의 표기도 필요하지만 포털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군과 릉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능유적본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의 경우에 리플렛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이 지원되는 전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장의 안내 요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수십 분이 지나서야 음성 해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저는 그 업무 현황 보고자료를 받지 못했듯이 이 정도는 현장에서 있을 수 있겠냐, 눈 감아주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자법이 개정됐고 모든 그 국민이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시고 청장께서는 향후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도 점검이지만 홍보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의 정보 접근성의 부족입니다. 경사로와 진입 후 정비로 인해서 물리적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문화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가 설치된 곳이 서울에서 4대 공능증 창경궁 한 곳뿐이고 18곳의 능 중에서 선정능을 비롯해서 5개 불과합니다. 이런 촉지도나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사실 촉지도와 안내판이 어디 있는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합니다. 또 이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재 해설과 음성 안내기 대여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동은 편리해졌지만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접근이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점자 안내판을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했을 경우에 특정 안내인이 기다렸다가 안내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필요해 보이고요. 스마트폰과 장애인용 음성 해설기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합니다. 민간의 경우에 다양한 문화 해설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어 있고요. 또 경복궁 가이드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 1시간짜리 음성 해설을 통해서 각각의 건축물과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영상의 길이가 너무 짧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향과 거리나 외형 또 거기에 담긴 다른 정보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영상 등을 제작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문화재청은 건물 신축 시 배려프리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증받은 경우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담당자는 문화재와 편의시설을 이어주는 매개시설 등은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는데, 이 경우 장애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특수한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보편적 관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관람 서비스 사업의 부실 집행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됐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문화재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지역별 사업 수행 단체의 능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 지역별 예산실 집행률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에 99.5%, 충북은 98.7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51.4, 강원의 경우 37.6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올해 사업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일부 지역의 예산의 집행률의 경우 9월 기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사업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우수한 실적을 보인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3회에 걸친 문화재 탐방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재 모형과 점자 팝업 카드, 또 수어 영상이 포함된 문화재 영상 등이 제작되어서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미진한 단체의 경우 코로나19를 사유로 단순히 사업을 미집행하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별 편차는 단순히 예산 불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 향유가 어려운 분들이 지역에 따라 다시 한번 소외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주간 단체 선정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단체에 가산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단체의 사례를 다음 연도 사업 단체에게 공유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열린민주당 의원님들도 무척이나 동의하시고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특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같은 마음입니다. 네. 예, 김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의원님 질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배현진 의원님까지 오늘 오전 질의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